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손님은 제5회 프로코피에프 국제지휘 콩쿠르 3위 수상으로 러시아 지휘 콩쿠르 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수상자 명단에 이름 올린 분입니다. 2005년 한국 최초의 국제지휘 콩쿠르인 수원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스페셜 프라이즈를 수상했고, 유럽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4번이나 오케스트라가 뽑은 지휘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이스트라 여자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휘자 여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자경 맞으시죠? 네. 네. 여자고. 네, 예, 여자경입니다. 지금 이미 메시지로 저희가 보도기사도 나가고 포스터도 나갔는데 오신다고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례적으로 문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463님, 여자경 마이님 최고로 멋져요. 대한민국 여성 지휘자 만세! 처음부터 지휘 전공하셨나요? 응답해 주시죠. 네. 처음부터 지휘를 전공할 생각은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네. 교육 시스템이 지휘 전공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작곡 전공을 했고 네. 또 피아노도 전공했고 네, 첼로를 부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지휘 전공하였습니다. 4개 악기를 전공하셨네요. 그렇네요. 네, 와, 김수정님, 벚꽃 피는 날 클로리세게를 들으며 여자경님을 기다리니 참 좋네요. 지난 겨울에 여자경 지휘 보고 다시 반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 무슨 연주를 보셨을까요? 예, 어떤 연주인지 보내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정 바쁘시죠? 지방 공연 월요일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 대전 시향과 일주일 동안 작업해서 정기 연주회를 올렸고 또 방금 엊그저께는 순천문화예술관에서 보험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대전과 순천 아주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는 구리아톨에서도 연주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경기피라고. 1, 2월 동안에 신년음악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네. 구리아톨에서 고성현 바리톤 그리고 이윤정 소프라노와 경기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보험음악회를 했죠. 정말 너무 바쁘십니다. 행복합니다.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와 빈국립음대를 졸업한 여자경은 당국음악대학교 교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0년 객석이 선정한 세계 파워 여성 지휘자 16인에 올랐고 다수의 국제 지휘 콩쿠르를 입상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지휘자입니다.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정통적인 음악 해석과 연주자와의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저서 비하인드 클래식, 예술의 전당 토요 콘서트, 해설자 등으로 관객들과 소통했고 어디서든 관객들과 최고의 무대를 만드는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의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서는 지휘자 여자경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또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교보문고에서 펴낸 지휘자 여자경의 첫 저서입니다. 클래식 음악과 친구가 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책 비하인드 클래식,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파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이스트로를 소개할 때 이런 문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악보의 모든 비밀을 알 때까지 공부하는 지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잘하고요. 네. 좋아합니다. 제가 일정에 바빠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삶이 불안정하게 느끼면서 오늘을 정리를 못했네. 그러고 넘기는 날이 있는데 악보의 비밀을 알 때까지 정말 책을 많이 파고 싶어요.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 지휘자가 제2의 작곡가잖아요. 제2의 네. 창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지휘자마다 특성이 있고 추구하는 음악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 작곡가가 무엇을 알리고 싶었을까? 어떤 소리를 들려주길 원했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해답은 작곡가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가자. 그 다음에 나의 음악적 철학과 나의 색깔을 덧붙여서 연주자들에게 어떤 소리를 내게끔, 어떤 조화로운 앙상블을 내게끔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내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나의 음악에 취하는 것보다는 연주자들이 더 음악에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다, 지휘자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있다면 마지막에 꿈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해 주신 걸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땐 또 다른 대답을 그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지휘자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2013년에 처음 만난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기억하죠. 이야, 저는 그때 불렀던 곡 다 기억합니다. KBS 교향악단 지휘자로 오셨고, 교향악단이랑 예, 대전에 가서 맞아요. 우리가 대전 예술전당에서 공연했었죠. 예, 단자하고 네. 아이자빈 달라 까오자 부르고, 네. 아,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에 또 그 포스터를 올려놨어요. 창피하게 미치겠네, 진짜. 저 포스터에 예. 정경 씨는 상당히 날씬하시네요. 아, 오늘 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지휘자님 얘기를 해야죠. 지휘자님 저 때 와 네, 오른쪽 날씬하시고 위에 젊으시네요. 이 정말 이 기센 지휘자님을 네. 제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지휘자님 저 오른쪽 네. 위에 보니까 네. 그때는 또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네. 지휘봉을 들고서 저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게 뭐 연주 중에 찍힌 사진인데요. 네. 그냥 찍으라 포즈를 취하라 그래서 저렇게는 못 찍겠죠. 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그쵸? 저 카리스마가 네. 멋있습니다. 아, 그때 제가 노래했을 때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지휘자님이 너무 카리스마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네. 저 좋은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거의 죄송합니다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지휘자님. 보기보다 예.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 오늘 아마 지휘자님의 여러 매력을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라자데를 가져오셨어요. 네. 이 곡 좋아하십니까? 아, 뭐 좋아하는 곡이 너무 많죠. 그쵸. 이 곡을 첫 곡으로 제가 네. 들려드리는 이유는 네. 제가 실은 얼마 전에 발 수술을 하고 지금 아직 뼈가 붙지 않아서 거동이 조금 불편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대전예술전당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연주로 만난 청중분들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대전예술전당에서 쉐라자데를 연주를 했었는데 예. 제가 좀 일어나서 마음껏 뭔가 표현을 연주자들을 도와서 연주를 객석까지 그 에너지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앉아서 해야 되다 보니 조금 부족함과 또 죄송한 마음과 여러 가지 성취 못한 음악을 들려드린 것 같아서 최근 연주 중에 제가 건강했을 때 네. 연주했던 쉐라자데 국립심포니와 예술전당에서 토요 콘서트 때 했던 연주 실황 중에 한 악장 들려드리고자 한 악장 가지고 왔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라자데 중에서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여자경이 지휘하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라자데 3악장 젊은 왕자 젊은 공주를 발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여자경이 지휘하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문자 소개할게요. 마타선님 깨아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세라자데 공연 너무 행복했어요. 러브드님 여자경 마이스트로님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다리 아프신 거 괜찮아요? 저 왕팬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아프다고 하시니까 지금 또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걱정합니다. 네, 회복 잘 되고 있습니다. 8398님 여자경 지휘자님 너무 팬입니다. 여유 있으면서 힘 있는 지휘자님 국내 유일하신 분인 듯합니다. 여자경 선생님 말씀도 참 너무 멋지게 하십니다. 아 이거 팬들이 감사합니다. 그냥 0058님 여자경 지휘자님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멋있으세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자긍심이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되고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0914님 여자경 지휘자님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본인의 강점 그리고 멘토가 있다면 저는 아직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가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 훌륭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다 보면서 배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겸손 키워드까지 가져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박형규님 대단하신 지휘자님 뵙고 싶었는데 참 반갑네요. 지휘하실 때 악보의 악상 기호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하시는지 궁금하고 지휘할 때 팔 아프지 않으신가요? 와, 이런 이런 디테일한 질문 좋습니다. 야,
지휘할 때 저는 일단은 악보에 있는 모든 악상기호, 뭐 아티큘레이션 웬만하면 작곡가 의도대로 거의 99% 지키자는 주의이고요. 네. 가끔 이거는 허용해도 되겠지 하고 그런 돌아가신 작곡가의 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작곡가는 이렇게 썼지만 연주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이나믹을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휘할 때 팔 엄청 아픕니다. 어. 저 예전에는 반팔 티를 입기 창피할 정도로 팔이 가늘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모든 몸에 있는 살들이 다 근육으로 둔갑을 해서 팔 많이 아프고요. 만약에 음악이 없으면 팔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팔이 아픕니다. 근데 또 리허설을 하다 보면 어느새 또 만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팔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발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렇군요.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네. 지난 신년 음악 캐치가 보면서 느꼈던 건데 네. 이제 같이 연주를 할 때는 솔직히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음. 근데 이제 객석에서 바라보니까 여러 부분이 보여서 여쭤보는 건데 음. 모차르트 연주하실 때랑 네.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 이후의 작곡가 네. 연주하실 때랑 지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지휘 스타일이 가끔 지휘가 뭐 힘이 있으세요, 네. 지휘가 부드러우세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해주시는데 지휘 스타일이 뭐 사람의 제스처의 스타일은 있겠지만 음악이 다르잖아요. 모차르트와 브루크너의 음악이 다르잖아요. 그 음악대로 어떤 지시 동작이 나오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이런 대답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박형규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짝 거들었는데 아하.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님 혹시 여자경님이 좋아하는 지휘자 알고 싶네요.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네, 좋아하는 지휘자가 제가 지휘 공부를 처음 할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돌아가신 많은 지휘자들이 좋아하는 지휘자 저도 좋아합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 네. 오스트리아 분이신데 그분의 정말 꾸밈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음악이 매료가 돼서 일단 음악이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많이 지루하다 하시는데 그분을 보고 있으면은 몰랐던 것들, 저런 게 있었구나로 악보를 보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칼로스 클라이버 지휘자 참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어떤 네. 지휘자 좋아합니까? 클라우디오 아바도 아바도. 좋아합니다. 아하. 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분 저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지휘자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더 궁금합니다. 자, 네, 나중에. 일단 식사 시간에 물어봐야지. 자,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 지휘자 여자경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지휘자 여자경의 첫 저서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는 길을 알려주는 책 비하인드 클래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프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자경에게 지휘를 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지휘를 한다라는 것. 일단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나를 정리정돈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더불어 지휘를 한다는 것, 내 앞에 있는 연주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뒤에 객석에 계시는 청중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연주자들을 위해서 할 임무가 훨씬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쇼맨십에 취하지 말 것이 저의 하나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내가 음악을 느껴가지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미쳐 날뛰게 되면 그 감흥이 연주자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연주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 앞에 있는 연주자들이 조화롭게 앙상블을 할 수 있도록 조화로움을 끌어내는 것. 그 연주를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객석까지 저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휘를 한다는 것, 연주자들의 조화로움을 끌어내주는 것. 인상적입니다. 관객과 관중들을 위해서 지휘자가 존재한다기보다는 네. 앞에 있는 연주자들이 연주를 잘 이끌어낼 수 있게 조화를 이끄는 존재다. 내 앞과 뒤에 중간에 서 있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또 10년 후에는 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 지휘자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듣고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여자경 어린이는 어땠습니까? 가족들의 반대 그러니까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들리는데요. 네. 제가 쉰둥이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아. 지금은 다 뭐 예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랬죠. 뭐 딴따라라고 했어서 아. 그 시절에 제가 음악을 뭐 전공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뭐 음악 그런 거 해서 뭐 하려고 뭐 그런 걸 하니 그래서 뭐 이렇게 후원을 안 해주셨죠. 근데 또 너무 하고 싶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전공의 길을 선택했고 늦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보다 잘하려면 내가 더 몇 배로 더 노력해야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어린 시절 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뭐 서예, 그림, 책, 음악 뭐 할 거 없이 다 많이 경험하려고 요즘에는 방과 후 학교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있는데 그전에는 본인이 원하면은 할 수 있고 안 원하면 안 해도 되고 뭐 굉장히 학교에 부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방송반도 있어서 제가 그것도 해봤고요. 네. 신문사, 뭐 고적대도 해봤어요. 고적대. 네, 합창단, 오케스트라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랬군요. 네, 어린이 여자경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 네. 해봤다. 문자가 정말 많이 와서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택해서 읽어야 됨이 참 안타깝습니다. 0131님 너무 고풍스럽고 우아합니다. 오늘 컨셉 제대로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성공했네요. 지휘자님의 성품이 음악 안에 묻어나는 느낌이에요. 건강하세요, 지휘자님. 다음 공연 때 감사합니다. 뵈러 갈게요. 7138님, 여자경님을 10여 년 전에 어느 공연에서 뵙고 완전 반했어요. 저 네. 여자예요. 늘 건강하시고 더욱 빛나는 지휘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니까 네. 남성 팬의 비율보다 여성 팬의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자분들이 많이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다 어디 계신지. 자, 또 질문이 있네요. 9463님, 연주를 하시지만 듣는 곡으로는 어떤 곡을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제가 클래식 연주를 하는데 듣는 것도 클래식 연주를 듣습니다. 네. 좋아하고요. 단지 연주를 하고 집에 갈 때 제가 운전할 때를 딱 잡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운전을 즐기는데요. 가요를 듣습니다. 네, 그때는 조금 귀를 씻고 싶어요. 가수 이음입니까? 왜 맨발로? 저 운전할 때 맨발을 해야 잘. 정말로요? 네, 이렇게 딱 이야. 엑셀과 브레이크를 맨발로 느끼면서 하면 운전이 잘 되고요. 귀도 더 잘 들리고. 야,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알았습니다. 네. 그 운전 중에 여자 선생님 만나면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맨발이시니까. 오래 걸려요. 신발도 신어야 되고 뭐. 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또 좋은 질문을 손정우님께서 해주셨는데, 여자경 지휘자님, 혹시 지휘를 하면서 힘들거나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지휘를 하면서 힘들거나 그만두고 싶은 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 그만둬도 아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아까 어렸을 때 너무 다양한 관심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음. 근데 지휘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언젠가 이걸 그만두고 빨리 베이커리를 열어야 되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네, 뭐 빨리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국에 귀국해서 정말 연주는 뭐 수도 없이 충분히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지만 네. 뭐 사정이 생겨서 제가 뭐 그만둬야 한다 해도 그렇게 후회나 아쉬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치를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포스가 일단 총리 포스가 나니까 그렇지 그런가요? 않습니까? 와, 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무소그루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키우의 대문, 여자경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전람의 그림 중 키우의 대문, 여자경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앞서도 제가 프로필에서 언급을 했는데 제5회 프로코피에프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3위 수상으로 러시아 지휘 콩쿠르 사상 여성으로서 최초의 수상자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유리천장을 멋지게 깨셨는데 그때 기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그놈의 유리천장. 죄송합니다. 그 표현을 너무 많이 제가 인터뷰하다 보면 맨날 네. 유리천장 깼다 그러고요. 예. 제가 남자면 그런 질문 안 하실 텐데. 아 맞아요. 이런 네. 식상하다. 예, 캔슬하겠습니다. 식상합니다. 네, 유리천장이 아니라 뭐 지붕이라고 바꿀까요? 뭐 하늘 지붕 정도로 제가 바꿔서 분위기를 깼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방송에서는 자랑을 더 해야 되니까 네. 이해해 주십시오.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등도 아닌데 뭐 자꾸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네.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네.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여성 지휘자에게 이제 수상을 한 적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이슈가 되긴 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지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할 당시만 네. 해도. 근데 제가 오케스트라에 서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 뒤에 금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남자분들이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아하.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이런 시선으로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조금 눈이 이렇게 아, 변하세요. 사랑에 빠지는구나 여자연과.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지휘자는 아니구나. 어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저도 느껴지면 조금 마음이 통하나 뭔가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의 앙상블이 되기 시작하죠. 5분밖에 안 걸립니까? 5분도 안 걸릴지도 몰라요. 와. 오케스트라는 네. 많은 지휘자를 만나잖아요. 네. 지휘자가 처음에 예비박 주는 것만 봐도 이 지휘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휘자인지 아니면은 저건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가야겠다 하는 지휘자인지 금방 압니다. 야, 지금, 이런 네. 이야기 좋습니다. 오케스트라들은 귀신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휘자 쓸모없는 지휘자와 쓸데있는 지휘자를 잘 구분하죠. 오케스트라는 유령이다. 네, 오늘 또 명언을. 그래서 네. 정말 준비된 지휘자가 포디움을 올라가야지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EBS 방송이기 때문에 네. 또 교육적인 질문 하나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여자 경우 보고 네. 지휘자를 꿈꾸는 또 이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지휘자는요, 많은 연주자들을 일단 연주자들이 많으면 의견이 많겠죠. 그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갑시다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아직 가끔은 내가 가자고 하는 이 방향이 실수는 아닐까, 틀린 길은 아닐까 매번 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더 책상에 오래 이 악보를 파고 들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휘자의 길이 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를 옳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옳게 판단한다. 네, 내가 지휘자의 탤런트가 있는가?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조건들과 정말 내가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거. 두 번째로는 끝까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파는 거죠. 나의 모든 걸 투자해서. 네, 쉬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쉬운 자리가 아니고 100명 가까이 있는 오케스트라 그들도 각각 다 최고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오케스트라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들의 음악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음악회를 온 청중보다 내 앞에 있는 연주자가 더 중요하다. 그들을 위해서 지휘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음악을 최상으로 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휘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후배들, 학생들이 있다면 본인이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 조건 그런 요소들이 나한테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거 정말 나의 모든 거를 투자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라. 공부와 시간과 나의 모든 열정을 투자하라.
꼭 말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라 전에 아니에요. 자신을 객관화시켜라 네. 라는 부분이 자기가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닌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자, 김미경님, 강남 필하모닉 임윤찬과 협연해서 연주자와 눈 맞춤하는 모습. 연주 마치고 벅차오른 순간 등 지휘자님의 표정이 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말이 날 수 없 전에 우리에겐 여자경이 계십니다. 이거 지인분 아니시죠? 아니에요. 이야. 제가 이민찬 피아니스트를 네. 저희 이제 강남필이 있을 때 협연자로 만나서 네. 그 전부터 몇 번 협연을 하기로 했다가 계속 캔슬이 됐어요.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다가 결국 만났는데 첫 리허설 때 이렇게 하트가 생겼어요. 아, 이 연주자는 천재야. 아직은 아니지만 곧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 근데 또 저희 딸아이랑 동갑이에요. 근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 아이는 그래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아니 지휘자님, 네. 왜 비교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요. 비교하면 안 되죠. 다른 재능이 있을 걸 생각하면서 이 피아니스트를 보는데 네. 이거는 정말 보통 자기 혼자 잘 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네. 근데 이 친구는 오케스트라를 다 들었더라고요. 다 들을 줄 알고 같이 앙상블을 할 때 앙상블을 하고 본인이 이끌어갈 땐 또 이끌어가고 정말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가 되었죠. 미리 발굴을 해주셨군요, 또. 제가 발굴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같이 협연을 네. 하고 눈여겨봤다라는 것 참. 자체가. 네, 행복했어요. 네. 조금 더 오케스트라 반주를 더 훌륭하게 매끈하게 맞춰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렇게 훌륭한 연주자와 같이 연주할 수 있었던 무대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정경 11시 클래식에서 지휘자 여자경, 피아니스트 임윤찬 협연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여기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멘델스존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번호 90 이탈리아 사악장 여자경이 지휘하는 한경 아르테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번호 90 이탈리아 사악장을 여자경이 지휘하는 한경 아르테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 본 적 있거든요. 개그맨 유재석 씨하고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지금 그때 섭섭했던 게 템포도 느리고 틀렸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째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개그맨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문 연주자가 아니고 앵콜 곡이고 일부러 네. 틀린 것도 아니고요. 야, 네. 감싸주십니까? 그래서 TV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야, 너무 반갑고. 네. 아니, 난 걱정했거든. 유재석 씨 혼날까봐. 그게 하프가 페달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를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 준비하고 있는 연주 계획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부르면 달려가는 전국 방방곡곡 부르면 달려가는 보따리 장수 지휘자입니다. 어느 곳이든 저를 부르고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제가 다 가기 때문에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지방 연주도 많이 잡혀 있고요. 서울도 있고요. 네, 뭐 어느 길 명칭을 해서 딱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번 달에는 다행히 제가 좀 쉬어가는 달이고요. 네. 좀 발 재활에 좀 더 힘을 쓰고 여러 군데 뭐 오디션 심사들과 수업이 몇 개 있고 5월 달부터는 다시 또 연주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네. 오늘은 아니지만 곧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휘자 여자경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열심히 사자. 얘는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지금은 오케스트라라는 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소리를 내는 게 오케스트라인데 제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참 많이 삶을 배웁니다. 솔로 할 때도 있고 다 같이 합주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 할 때는 혼자 잘해야 되고 합주할 때는 서로 어우러져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홀로 멋있게 더불어 조화롭게 인생도 나 혼자도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또 내가 훌륭한 엄마로서 또 필요한 지휘자로서 어디서나 조화로움을 빠뜨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제가 항상 부족하지만 좀 더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디서 연주자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찾아지는 필요한 지휘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날까지 지휘자는 정년퇴직이 없거든요. 제가 열심히 서서 필요한 무대가 있을 때 청중들에게 또 내 앞에 연주자들에게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꼭 필요한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한 시간이었어요. 자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오페라디오에서는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세 번째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EBS 전속 성우들과 실감나는 연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끝곡도 여자경과 함께합니다. 라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으로 27 3악장 아다지오 여자경이 주연하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들려드리면서 오늘 정경 11시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